자, 봅시다. 자, 원래 표현으로 이제 뭔가 포토 일렉트론 그 이펙트라고 하는 거고요. 요 관련해서 이제 누가 노벨상을 받았죠? 아인슈타인. 요거에 대한 분석으로 우리 이제 일석이 아저씨가 또 이제 노벨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주제니까 중요한 주제겠어요, 안 중요한 주제겠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 학교 시험으로 그대로 나왔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 포토를 뭐로 번역하는 거예요? 빛. 포토, 알겠죠? 포토. 그래서 그 뭐냐면 사진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사진. 포토그래피잖아요. 포토가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이 빛광자고요. 그래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다. 그래서 포토그래피는 그 우리말로 사진이라고 번역하는데 영어의 어원으로는 빛을 가지고 그린 그림. 알겠어요? 그걸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단어에 포토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빛이 알겠지? 빛. 예. 준이 알겠죠? 준이 좋아. 형님, 응? 양이랑 비는데 제가 빛을 그리다라고 말해가지고 그래요. 빨리 혼내주세요. 자, 그다음 뒤에 일렉트론은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일렉트론. 전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전 이렇게 쓴 거예요. 이펙트 효과. 자, 그럼 이때 이 실험을 어떻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냐면, 자, 이게 실제로는 좀 상당히 그 실험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자체만 이해하는데도 꽤 시간이 필요하고요. 실험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만 여러분 학교 시험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빼버리고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때까지만 딱 설명할게요. 잘 봐야겠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뭐를 준비하냐면 어떤 금속 덩어리를 준비합니다. 금속 알죠? 금속. 네. 뭐 예를 들면 철, 뭐 코발트, 뭐 이런 금속이 고체로 있을 정도로 덩어리를 준비합니다. 덩어리를. 그리고 이제 표면에 들어온 게 묻어 있을 수는 있으니까 표면을 사포 같은 거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거 알겠죠? 반짝반짝하게. 자, 거기다가 어떤 광원, 빛을 쪼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 빛을 쪼여주는데 이때 첫 번째 1. 광원은 본듯이 뭐여야 하냐면 UV 비저블이어야 합니다. 광원은 반드시 UV 비저블이어야 됩니다. 자, UV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UV. 우리말로. 가지가. UV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햇빛에 나갔더니 레프브가 싹 탔어요. 자외선. 자외선. 그래서 왜 그 자외선 차단제에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UV 프로텍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UV가 이거라고. 원래 UV 원래 단어는 그거 알아요. 이 정도 어휘도 없나? 알아요. 뭔데요? 울트라 바이올렛. 그렇죠. 와, 오, 진짜. 시연이 와. 멋져요. 시연이 멋져요. 자, 영어 단어는 ultra violet. 알겠죠? 알겠죠? 좋아. 준이?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그렇지. 잘했어. 자, 그 다음. 자, 뒤에 visible. 이건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이거 가시광선. 그래서 가시광선을 영어로 visible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외선하고 가시광선 영역대가 내가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파장적으로다가 싹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역의 빛을 한꺼번에 UV 비저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광전 효과 실험을 할 때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지만 반드시 UV 비저블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 거기까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외워. 알겠죠? 네. 외워. 나중에 여러분 계약해서 선생님 교재에 뭐가 나오면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우선은 광전 효과에서 사용하는 빛이 반드시 뭐여야 된다고?
UV 비저블이어야 돼. 알겠지? UV 비저블. 그럼 거기에서 빛이 이렇게 쪼여지죠. 그럼 놀라웠게도 빛이 금속 표면에 닿으면 전자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전자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자들을 광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 저 전자들이 왜 발생했어요? 바로 빛을 쪼여줘서 전자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쪼여줬다는 뜻으로 전자 앞에 광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튀어나오는 이 전자들이 있죠. 요거 얘들이 다 무슨 전자? 이런 것들이 광전자.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근데 이때 재밌는 건 그 광전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죠. 수도 있다. 그럼 이 말은 광전자가 안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이 말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볼 것 광전자가 발생하는 조건. 요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엄청 나옵니다. 그죠? 어마무지하게 나옵니다. 어마무지하게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첫 번째 1. B요? 지구 멸망의 시조겠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나이쯤 됐을 때 지구가 멸망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좀비 영화 보면 아포칼립스 나오잖아요. 좀비 영화 보면 문명 다 붕괴되고 여러분들 막 총 들고 뛰어다니면서 막 다 무너진 식료품 가게 가서 물건 막 이렇게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막 약탈해오고. 벌레 먹고. 예.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 나이 됐을 때. 개 싫다. 정말 싫죠. 쌤도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난 그 전에 미리 죽었겠죠. 왜요? 예? 쌤, 뭐 나도 장수하면 살아 있을 수는 있는데. 한 30 30.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싸움 잘하면 살아남았겠지만 싸움 못하면 누군가 총 맞아 죽었겠죠 뭐. 어떡해요? 쌤 싸움 잘하잖아요. 못해요. 그러면 도윤이가 나 좀 살려줄래요? 네. 고마워요. 제가 선생님을 미끼로 쓰겠습니다. 정말요? 알겠습니다. 자, anyway. 자, 이 광전자가 발생하는 조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의 빛에서는 빛의 세기에 비례해서 광전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진동수보다 더 작은 진동수에서는 어떻게 된다? 빛의 세기가 아무리
강해도 광전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광전 효과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실험적 현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뮤 제로라고 하는 이것은 문턱 진동수라고 하고 저 주어진 금속의 고유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실험에 사용하는 금속의 속성에 따라 저 뮤 제로는 달라질 수 있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요 빛의 세기, 이 빛의 세기 혹은 이 빛의 세기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광원에서 나오는 광량자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광량자 개수. 알겠죠? 자, 여러분, 광량자 수식이 뭐였어요? 광량자 수식. H뉴였죠? 지금 여기에서 광원에서 이렇게 빛이 새어 나온다를 파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광량자라고 하는 단위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광량자의 단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빛의 세기는 강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빛의 세기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빛의 세기가 많을수록 여기 전자가 많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 진동수가 이 진동수가 이 문턱 진동수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얘를 비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슬치기 게임 해봤어요? 구슬치기? 구슬로 구슬 딱 맞춰가지고 구슬 탕 튕겨내기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요즘 잘 안 하죠? 그거 오징어 게임 봤어요. 아, 오징어 게임 할 때요? 아, 뭐 좋아. 자, 뭐냐면 이게 나 어릴 때는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원을 이렇게 딱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구슬을 유리 구슬을 이렇게 모아놔요. 네, 모아놔요. 유리 구슬을 모아놔요. 자, 모아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른 유리 구슬을 탁 던져요. 그럼 딱 던지면 이 구슬이 튀어나오겠죠. 그럼 튀어나오면 내 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유리 구슬 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까이서는 아니고 이게 이제 선을 딱 그려놓고 멀리서 서가지고 던져서 맞추는 거지. 못 맞추면 나가린 거지 뭐. 그럼 순서가 넘어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유리구슬이 유리의 어떤 묵직한 질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유리구슬로 때려서 튕겨내야 되는 건데 내가 깜빡 잊고 유리구슬을 안 가져온 거야. 그래서 내가 솜 있죠, 솜. 솜을 살짝 뭉쳐가지고 솜을 던져서 맞췄어. 그러면 보들보들한 솜이 탁 맞으면 이거 튀어나오겠어, 안 튀어나오겠어? 튀어나올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돌을 하나 깨지고. 그래가지고는 솜 하나로는 안 돼서 솜을 100만 개를 계속 던졌어.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올 리가 없잖아. 100만 개 던지면 팔이 튀어나오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광량자를 많이 집어넣어도 광전자가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솜을 던진다는 얘기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여기다가 돌멩이를 줘 던지면 튀어나오겠어요, 안 나오고요? 안 튀어나오겠어요?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돌멩이 던지면 깨. 그럼 잘 봐. 돌멩이 하나 던지면 하나 튀어나오겠지. 2개 던지면 몇 개 튀어나오겠어? 2개 튀어나오겠지. 3개 던지면 3개 튀어나오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딱딱함 이상이 되면 빛 알갱이를 던지는 개수 그대로 광전자가 그대로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현상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빛 에너지에 입자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파동적 성격이 강하죠. 대표적인 파동적 성격이 저번에 얘기했던 진동운동이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예를 들어서 그네를 진동시킨다고 쳐요. 네. 그네를 진동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력한 에너지만 필요한가요? 아니요. 아니죠. 약한 에너지로도 가능하죠. 네. 다만 뭐만 맞으면, 타이밍. 박자만 맞으면. 알겠어요? 그래서 약하게라도 왔을 때 톡, 왔을 때 톡 하면 그 에너지가 점점점 축적돼서 아주 큰 진동도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손뭉치를 아무리 던진다 친들 빛 에너지가 축적되지 못해요. 축적되지 못하죠. 네. 축적되지 못하고 아무리 작은 에너지를 하더라도 딱딱한 거 하나를 제대로 던지면 튀어나오잖아요. 네. 이 말은 빛 에너지에 뭐가 있다? 입자성이 있다. 무슨 말 알겠죠? 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도 있지만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경우 빛 에너지는 파동적으로 축적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광전 효과 실험에서 뭘 하느냐? 저 여기 중간에 지울게요. 네. 중간에 지운다. 바로 이 광전 효과 실험에서 4. 에너지 보존을 적용합니다. 에너지 보존을 적용합니다. 알겠죠? 에너지 보존. 자, 이 에너지 보존 여기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시원 왜요? 네. 왜? 시원 왜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이한이한테 보내는 거야? 진짜 더럽다 진짜. 김양 잘하야죠. 와 이거 싫어다 진짜. 와. 분명 이쪽으로 보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네요. 아니 뭔가 기한이 어떻게 해야지? 뭐 흐뭇한 미소를 아 이거. 아니 뭐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죠. 뭐, 와! 아니 네. 아니 차라리 친구를 그걸 못해서. 날려도 운전할 판에 아 아니에요. 그래? 어 그래? 아니 친구를 기한이 못해서. 먼저 웃음부터 나오나?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뭔가 흐뭇하게 나 바라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행복하라.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잘생겼나? 하여튼 뭐 아니 네, 아니 예. 기한이가 그렇게 좋나?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니네들 그냥 사겨라. 아, 네. 자 어쨌건 자 그럼 여기서 에너지 보존 뭐냐? 치아야 치아. 바로 봐. 우선 첫 번째 1 김지영 머리. 김지영 봐봐. 짜잔 이게 되겠습니다. 저게 되겠습니다. 자 저거 보이세요? 자 저거 보이세요? 네. 네. 자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요 수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암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1 HU는 광원의 에너지입니다. 자 광원이 입자적 성격을 갖는 광량자라고 했을 때 에너지 표현이 HU라고 했죠. 네. 아까 얘기했던 그거였죠. HU.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1 MEV 제곱은 뭐겠어요? 운동에너지. 누구의 운동 에너지? 전자. 그렇지. 아,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W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 이름이 좀 구립니다. 이름이 뭐냐면요. work function이라고 하는 엄청 구린 이름을 일함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이상하게 번역하자면 일함수인데 이 일함수라는 표현은 광전 효과에서만 사용하는 말이고요. 그 외의 분야에서는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이론을 뽐내기 위해서 만든 그냥 아인슈타인의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 노벨상을 받다 보니까 유명해졌는데 사실 일함수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겁니다. 전자가 고체 아니 금속 고체 결정에 매여 있는 그때의 위치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 그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사용하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되는데 위치 에너지 대신에 굳이 저 워크 펑션이란 이상한 말을 써서 다른 일체 분야에서는 저 워크 펑션이라는 말을 전혀 안 씁니다. 오직 이 광전 효과 할 때만 워크 펑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일이 맞아요. 예. 왜 저런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에너지 보존 수식이라는 건 알겠어요? 자, 뭐냐면 이 HNU가 어디서 오는 뭐냐면 에너지예요. 광원에서 오는 에너지죠. 그 덕에 이 전자가 고체 표면에 매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기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외부 에너지가 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야 된다. 그럼 그게 에너지 보존이지 뭐. 알겠죠? 그러니까 저 수식을 꼭 기억해둬라 이 말이지.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때 두 번째 이 아까 얘기했던 HU 동그라미 이 진동수가 하필 문턱 진동수라면 이 수식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W. 자, 문턱 진동수가 뭐예요? 문턱 진동수가 그것보다는 커야 광전자가 튀어나온다고 했죠. 그것보다는 커야. 네. 그러면 문턱 진동수에 해당하는 빛에너지로는 광전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와요. 나오질 않고 바로 이 자체가 일함수에 해당하는 진동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저 수식을 다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바로 h nu 노트 2분의 1 m2 v 제곱 해서 얘를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수식만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볼 거냐?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줬던 그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아, 누가 없다 그랬죠? 아, 몇 명? 3명 없어요?
자, 안 가져온 사람. 자, 거기 서술형 2번 해보세요. 서술형 2번. 서술형 2번. 서술형 2번 해보세요. 네. (700나노미터는) 적외선? 네, 700나노미터면 가시광선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자, 이 금속에 700나노미터, 300나노미터를 도와줄 때 전자의 속력을 구하시오. A 해서 B 해서. 자, 여러분 이거 풀 수 있겠어요?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해요. 자, 내가 칠판에 적는 동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작. 이거는 계산기를 안 써요. 아이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네. 계산기 가지고 있죠? 꺼내서 해봅니다. 계산기로는 안 되고 휴대폰 계산기로.
곱하기 8하면 17 127승 17승 17승 19승 제곱 곱하기 11제곱 맞나? 19승 제곱은 17승 17승 맞고 그 다음에 니트 미터 킬로그램 1kg 미터 퍼 세크제곱 미터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육승으로 빠졌느냐 올라가면은 31 빼기 19 하면은 12 곱하기 12승 9.1 6승 오케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겠어요? 일단 알겠어요. 자, 저렇게 계산하는 거 알겠어요? 자, 봅시다. 자, 문제 자체는 크게 쉬워요, 크게 어려워요? 쉬워.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뭘 활용하는 거다? 식. 이거 그대로 외우라고 했죠?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건 에너지 보존인데 자, 뭘 또 외웠어야 되냐면 HNU 한번 읊어볼까요? HNU는 뭐라고요? 람다분의 HC 그리고 PC. 지금은 HNU를 람다분의 HC로 표현하는 것만 나온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거는 1함수에다가 2분의 1 MV 제곱이었죠. 네. 그럼 이때 여기에서 문제에서 그럼 여기서 문제를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때 튀어나오는 광전자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광전자 속력을 변수로 두고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여기다가 항들을 넣고 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뭐냐면 바로 단위예요. 단위. 자, 단위를 잘 봅시다. H가 뭐였죠? 플랑크 상수죠. 플랑크 상수가 얼마였어요? 6.616 곱하기 10 34승 줄세크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단위를 써야 돼요. 알겠어요? 단위 안 쓰면 실수예요. 무조건 단위를 써야 돼요. 그 다음 빛의 속력이 얼마예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죠.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써요. 그 다음 파장이 얼마예요? 파장이 이거일 수도 이거일 수도 그죠? 네. 자, 그래서 파장은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일함수는 얼마예요?
3.43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었어요. 곱하기 2는 나와 있는 상수니까 그대로고 ME가 전자 질량이겠죠. 전자 질량이 9.1로 나오죠.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손대지 말고 단위 그대로 넣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단위 연산을 합니다. 어떻게 단위 연산을 하냐면 우선 뭐가 나가리가 되냐면 세크 나가리가 되죠. 네. 세크 나가리가 되죠. 네. 그리고 줄이 공통 요소가 되죠. 네. 그래서 줄을 바깥쪽으로 뺀 거예요. 알겠죠? 네. 줄 바깥쪽으로 뺐죠.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정리한 거면 이 숫자를 그대로 그 다음에 2.998 곱하기 18을 그대로 쓴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난데없이 10의 구승을 왜 써줬겠어요? 나노. 바로 나노 때문이에요. 나노의 뜻은 뭐죠? 10의 참고로 나노의 뜻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노를 대신 써주고 10의 9승을 곱한 건 이건 일종의 값이 뭐예요? 그냥 1이잖아요. 1을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대로 되죠. 그래서 미터가 남는데 그 미터 앞에다가 써주기 위해서 10의 9승을 넣은 거예요. 그럼 왜 이 짓거리를 했느냐? 이 자리에 뭘 넣을 거죠? 나노. 700 나노미터나 300 나노미터를 여기에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중 계산해서 여기다가 300 나노 넣으면 나노 없어지고 그냥 숫자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노미터로 단위를 바꿔주면 이후 계산이 편리해진다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얘를 나노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구승을 넣고 줄을 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6.616, 2.998 그대로고 지수만 계산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34승, 10의 17승이죠. 네. 그러면 걔를 10의 제곱으로 두고 10의 마이너스 19승을 뺄 수 있어요. 계산 맞죠? 왜냐하면 여기 10안에 19승이 있으니까 얘를 바깥쪽으로 빼주면 계산이 편리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9승을 뺐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줄의 정체가 뭐예요? 줄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줄을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원줄의 정의가 뭐예요? 1뉴턴의 힘으로 1미터 가는 게 원줄이죠. 네. 그런데 1뉴턴의 정의는 뭐예요? 1kg의 추에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만드는 게 1뉴턴이잖아요. 네. 다 곱하면 미터가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약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킬로그램이 되고 어떤 단위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있어요? 미터 퍼 세크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걸 또 킬로그램으로 바꾸래요. 킬로미터로 바꾸래요. 킬로미터는 10의 몇 승이에요? 킬로미터는 이게 10의 3승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10의 마이너스 31승이 있었죠. 네. 10의 마이너스 19승이 있죠. 계산하면은 10의 12승이 나올 거예요. 10의 12승. 그럼 10의 12승은 10의 6승, 10의 6승이죠. 그럼 10의 6승을 그대로 두고 10의 6승을 루트 바깥쪽으로 빼면서 킬로로 바꿔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계산기에는 뭐만 쳐넣으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에는 이것만 쳐넣으면 단위가 킬로미터 퍼 세크로 딱 나온다고. 이때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 아무 더 이상 뭐 단위 고려하지 말고 700 나노미터 넣고 나노 약분해서 계산하는 거야. 300 넣고 계속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보통 초보들이 문제를 풀 땐 A가 이렇다 B가 이렇다라고 하면 A에 대해서 이 계산하면 쫙 하고 답 내고 B 넣고 계산 쫙 해서 답 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일반적으로 수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넣고 빼놓고 넣고 빼놓으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훨씬 즐겁다고. 보는 사람도 훨씬 편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가 나오겠지? 그게 답이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꼭 그릴 사람 볼게요. 네.